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가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했던 말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립니까? 몇 년 전에 놓쳐버린 기회가 지금도 가끔 떠올라 가슴을 쓸리게 만듭니까?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 걱정이 오늘 하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다음 달 내야 할 돈, 올해 안에 해결해야 할 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오가며 한시도 쉬지 못합니다. 후회 속에서 잠들고 불안 속에서 눈을 뜹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오늘, 진짜 지금 이 순간은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집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없애고 오직 오늘만을 충만하게 사는 법. 이것은 막연한 긍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이 증명하고 수천 년의 철학이 가르쳐온 구체적인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일장 후회는 왜 사라지지 않는가? 후회는 인간이 경험하는 감정 중 가장 끈질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붙들고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어땠을까를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대안적 현실을 머릿속에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반사실적 사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의 선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훈을 얻은 후에도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후회를 놓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뇌의 구조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미완성된 일을 더 잘 기억합니다.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이 발견한 이 현상을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 과거의 후회가 계속 떠오르는 이유는 뇌가 그 사건을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미완의 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한 뇌는 계속해서 그 기억을 의식의 표면으로 불러올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체성과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때 그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다가 자기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후회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자아의 문제가 됩니다. 자아를 건드리는 것은 훨씬 더 강렬하고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통제의 환상입니다.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는 현재의 어떤 불만족을 과거의 선택 탓으로 돌리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불행의 이유를 붙임으로써 심리적 통제감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통제감은 환상입니다. 과거는 이미 바꿀 수 없고 현재의 불행의 원인은 과거의 특정 선택 하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후회에서 벗어나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장 불안은 왜 우리를 잠식하는가? 후회가 과거와의 싸움이라면 불안은 미래와의 싸움입니다.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걱정하고 대비하는 존재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 불안은 과부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존의 위협은 훨씬 줄었지만 불안이 향하는 대상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건강, 노후, 자녀의 미래, 경제적 안정, 인간관계, 사회에서의 위치. 이 모든 것이 불안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들 중 상당수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들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79%는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위해 소비되는 것입니다. 불안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진시킨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아무리 반복해도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으로 소모된 에너지는 오늘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에 쓰이지 못합니다. 불안은 오늘을 갉아먹는 방식으로만 존재합니다. 3장 고대의 지혜가 말하는 현재의 힘.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인류는 이미 이 문제를 알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두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이면서 동시에 철학자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왕궁에서 그는 매일 자신을 위한 철학적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책이 바로 명상록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에너지를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것에 쏟아라. 그는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였습니다. 그의 걱정거리는 우리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매일의 기록에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대 스토아, 철학은 이분법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과거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미래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 뿐입니다. 동양 철학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현재 순간에 대한 완전한 깨어있음을 수행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과거의 집착과 미래의 탐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자리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해탈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수천 년의 동서양, 지혜가 동일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사장 오늘만 사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게 말이 쉽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맞습니다. 단순히 오늘만 살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후회와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후회를 마무리하는 글쓰기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 후회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을 처리하면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후회하는 사건에 대해 이렇게 써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나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 당시 나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었는가? 그 당시 나는 어떤 감정 상태였는가?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를 글로 써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사건을 미완의 일이 아니라 완결된 교훈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후회가 지혜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방법, 걱정을 분류하는 연습. 불안과 걱정이 올라올 때 바로 이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지금 행동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행동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행동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 걱정은 지금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그 걱정을 종이에 적어 서랍 속에 넣는 상상을 하십시오. 그 문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될 때 다시 꺼내보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 감각을 깨우는 현재 집중 훈련. 가장 빠르게 현재로 돌아오는 방법은 신체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느낌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뇌는 과거와 미래에서 현재로 즉시 이동합니다. 이것이 명상의 핵심 원리입니다. 거창한 명상 수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 일상 속에서 잠깐씩 이 감각 집중을 연습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5장.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는 세 가지 원칙. 오늘만 산다는 것은 단순히 걱정을 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하루에 한 가지. 온전히 하기 현대인들은 멀티태스킹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여러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을 40%까지 떨어뜨립니다. 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일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환마다 에너지와 집중력이 소모됩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 일을 할 때 그 일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대화할 때는 대화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같은 하루를 살더라도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 오늘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후회와 불안에 빠져 있는 마음은 오늘의 좋은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시야가 과거와 미래로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오늘 하루 안에서 작은 아름다움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마신 커피 한 잔의 향기, 문득 마주친 낯선 사람의 웃음, 저녁에 물드는 노을. 이것들은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에서 감사한 것 하나를 찾는 사람은 점점 오늘 속에 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칙, 오늘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가장 강력한 현재 집중의 방법 중 하나는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대화할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자녀가 말할 때 무슨 일을 하다가도 멈추고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친구를 만날 때 다른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그 사람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눈앞에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하는 경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다. 그 순간 당신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당신의 온전한 존재를 느끼게 됩니다. 나가며 오늘이라는 선물, 삶은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있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는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행동으로 조금씩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서양에서는 오늘을 뜻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오늘을 붙잡으라. 이 표현이 수천 년을 살아남은 이유는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살게 만들고 불안은 미래를 살게 만듭니다. 그 두 가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오늘이 열립니다. 오늘 하루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